당신이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끌어당김 매니페스테이션에 관한 어떤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나쁘기 때문도 아니고 우주가 당신을 벌주기 때문도 아닙니다. 진동적 관점에서 원함은 분리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양자장은 이렇게 듣습니다. 이 현실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부족의 주파수가 방출되고 완벽하게 일관된 장은 그 주파수를 그대로 반영해 돌려줍니다. 당신은 꿈꾸는 삶을 시각화하고 긍정 확언을 말하며 심지어 영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의 에너지가 욕망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즉 내면의 신호가 아직 가지지 못했다 라면 장은 그것을 당신의 진실로 받아들이고 가지지 못한 경험을 계속 반영하게 됩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함정입니다. 그들은 잘못하고 있어서 끌어당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함이 아니라 원함의 진동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미묘합니다. 그것은 목표 확언, 심지어 기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을 원한다, 풍요를 원한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 뒤에 있는 에너지는 오히려 그것이 없다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장은 단어가 아니라 진동에 반응하여 그 부족의 신호를 더 크게 되돌려줍니다. 여기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양자장은 당신의 욕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신의 일관성,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의 버전과의 정렬입니다. 그리고 그 버전의 당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 버전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요? 양자적 관점에서 풀어봅시다. 장은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입니다. 고군분투하는 당신, 번영하는 당신, 깊이 정렬된 당신. 모든 버전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관찰자인 당신이 방출하는 신호에 따라 그중 하나가 현실로 붕괴됩니다. 자신감을 원한다 라고 말하면 장은 이렇게 듣습니다. 나는 자신감이 없다. 돈을 더 원한다 라고 말하면 장은 이렇게 듣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아무리 고귀한 욕망이라도 그 속에는 부재의 코드가 담겨 있고 그 코드는 곧 당신의 에너지적 서명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적 스승들과 양자 사상가들 네빌 고다드에서 조 디스펜자까지가 소원이 이미 성취된 느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희망하거나 바라지 말고 이미 그 현실 속에 사는 자신으로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장이 당신이 기다려온 증거로 응답합니다. 이것은 연기하거나 가짜로 자신감을 흉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심한 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출발하는 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가진 자신으로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구분, 그 진동적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욕망을 멈추는 순간 부족의 신호 방출도 멈춥니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강화하지 않고 새로운 주파수 존재 확신, 체현을 전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현실은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매니페스테이션은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자연스러운 반영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왜 욕망이 아무리 영적으로 포장되었어도 여전히 당신을 옛 시간선에 묶어두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또한 욕망이 어떻게 미묘하게 정렬로 위장하는지 해체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동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추적을 멈추고 선택을 시작하게 되며 장은 그에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분리를 만든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미묘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욕망의 에너지는 종종 야망 명확성, 심지어 영적 정렬로 위장합니다. 하지만 진동적으로는 여전히 부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우리는 욕망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사회는 욕망이 성취의 첫걸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목표를 세워라, 굶주림을 유지하라, 다음 것을 쫓아라. 하지만 양자적 세계에서는 이 접근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장은 당신의 목표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태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진동적 정체성은 순간순간 두 가지 신호 중 하나를 방출합니다. 나는 가지고 있다 혹은 나는 부족하다. 그 사이에는 없습니다. 욕망은 에너지적 고리입니다. 더 원할수록 그것이 당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강화하게 되고 그것은 장 속에 매달려 손에 닿지 않게 만듭니다. 마치 라디오를 88.5FM에 맞춰놓고 106.7의 음악을 듣겠다고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소원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늘을 향해 의도를 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신호는 결코 맞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과학과 영성이 만납니다. 양자역학에는 중첩 슈퍼포지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이 가능한 모든 상태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가 관찰자가 그중 하나를 현실로 붕괴시킨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당신 삶의 모든 버전이 이미 장 속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부유한 당신, 사랑받는 당신, 자신감 있고 평화롭고 빛나는 당신,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버전이 현실이 되는지는 당신의 관찰,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감정적으로 충전된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가지지 못했다라는 렌즈로 삶을 계속 관찰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가지지 못한 시간선을 붕괴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가능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찰자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또한 생존 에너지를 활성화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긴장, 수축, 압박감. 그것은 일관되지 않은 상태로 신경계에 나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장은 분열됩니다. 반대로 이미 가짐의 주파수에 들어갈 때 비록 상상 속이라도 몸은 이완되고 호흡은 느려지며 가슴은 열립니다. 그 순간 장은 일관성을 띠게 되고 그때부터 진정한 매니페스테이션이 시작됩니다. 삶의 경험으로 풀어봅시다. 당신이 사랑을 끌어들이고 싶다 라는 확언을 한다고 해도 내면에는 외로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진짜 신호가 됩니다. 혹은 재정적 자유를 시각화하고 있지만 지배적인 감정이 두려움이라면 장은 그 두려움에 맞춰 정렬됩니다. 우주는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능적으로 정밀하게 당신의 주파수를 반영할 뿐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결핍에 뿌리내린 주파수를 확언이나 시각화로 덮어씌울 수는 없습니다. 표면적인 연습으로 장을 속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준선을 바꿔야 합니다. 이미 그 현실 속에 사는 자신으로 존재하는 느껴지는 경험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나는 동기를 잃지 않을까, 성장을 멈추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닌 자아에서 나온 두려움입니다. 당신의 높은 자아는 결핍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앓에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앓은 욕망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원한다에서 이미 가지고 있다로 전환할 때 행동은 더 명확해지고 결정은 더 직관적이 됩니다. 더 이상 밀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끌어당깁니다. 부족이 아니라 정렬해서 선택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가속화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소란스러운 장 속에서 맑은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이 전환을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즉 욕망에서 존재로 이동하는 구체적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매일의 간단한 실천으로 몸의 일관성을 활성화하고 마음의 명료함을 불러오며 장과 정렬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조율입니다. 신호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제로 할 수 있을까요? 원한다에서 이미 가지고 있다로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오감이 아직 부정하는 존재 상태를 어떻게 체현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하면서도 급진적입니다. 아직 마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몸이 믿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아닌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진동적 현실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은 확언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 상태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를 가장 빠르게 바꾸는 방법은 몸을 통해서입니다. 호흡으로 시작합시다. 호흡은 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자기장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호흡이 얕고 빠르면 생존 모드가 활성화되고 신호는 혼란스러워지며 결핍과 위협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깊고 느리게, 특히 가슴으로 호흡할 때 측정 가능한 일관성이 생깁니다. 뇌파는 느려지고 심장 리듬은 동기화되며 몸은 수용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공간에서 새로운 신호가 방송되기 시작합니다.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세요. 휴대폰을 열기 전, 할 일을 확인하기 전 조용히 앉습니다. 한 손을 심장 위에 올립니다. 5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2초간 멈춥니다. 6초 동안 내쉽니다. 최소 3분 동안 이 과정을 반복하세요. 호흡하면서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버전을 마음속에 불러옵니다. 생각하지 말고 느끼세요. 그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호흡하며 어떤 감정을 몸에 품고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상상하세요. 그 버전이 마음이 아니라 신경계 속에서 생생해지게 하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 그것은 평화입니까? 자신감입니까? 기쁨입니까?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도록 두세요. 처음에는 미묘하거나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신의 역할은 그것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것을 생성하고 연습하며 몸이 그 새로운 신호를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리허설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몸이 익숙해진 것은 곧 필드에게는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루프를 역전시키는 방식이다. 이것이 당신의 시스템에게 증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증거가 되도록 가르치는 방식이다. 이제 더 이상 외부 세계에 반응하지 않는다. 당신이 외부 세계를 알려주는 것이다. 증거를 필요로 하던 버전을 붕괴시키고 확신을 발신하는 정체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당장 현실감이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단지 오래된 프로그래밍일 뿐이다. 부족함이라는 익숙한 진동에 중독된 당신의 몸이 해소되는 과정이다. 머물러라. 계속 호흡하라. 계속 느껴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호는 강해진다. 그리고 신호가 강해질수록 환경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고 기회가 열리며 아이디어가 흐르기 시작한다. 더 이상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단지 맞추도록 허용할 뿐이다. 이 연습을 더 깊게 하기 위해 움직임을 추가하라. 호흡 연습을 마친 후 이미 그것을 가진 자신으로서 일어나 움직여라. 그들의 자세로 걸어라. 그들의 어조로 말하라.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결정을 내려라.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매우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에서 하는 매 선택이 그 타임라인에 대한 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필드는 조정된다. 이제 더 이상 미래를 시각화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현실을 리허설하는 것이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그것이 시스템을 재배선한다. 그것이 주파수를 안정화한다. 가능성의 파동을 살아있는 경험의 입자로 붕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 이 일을 자주 할수록 더 이상 흉내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현재의 당신과 되어가는 당신 사이의 간극이 녹아내린다. 더 자연스럽고 더 유동적이며
더 정렬된 느낌을 갖게 된다. 결국 상상처럼 보였던 것이 기억처럼 느껴지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과 필드가 그것을 익숙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드는 항상 당신의 내적 환경과 가장 일관된 것을 전달한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진동적 전환을 하루 종일 유지하는 방법을 더 깊이 탐구할 것이다. 부족함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가지 않고 아무것도 외부에서 변하지 않았을 때조차 이미 가졌다라는 주파수 속에 사는 방법을. 진정한 마법은 바로 거기에서 일어난다. 세상이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해 줄 때가 아니라 당신이 확인할 때. 진짜 테스트는 아침 의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교통체증 속에서 당신을 자극하는 대화 속에서 은행 잔고가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줄 때 혹은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감을 도전할 때 일어난다. 그때 주파수가 안정화되는지 아니면 잊히는지가 결정된다. 이미 그것을 가진 당신의 버전은 상황이 맞지 않아 보여도 당황하지 않는다. 증거에 집착하지 않기에 고치거나 통제하려 서두르지 않는다. 그것은 필드가 강도가 아니라 일관성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당신의 다음 단계다. 대조 속에서도 신호를 유지하는 것. 반응자가 아니라 관찰자로서 현재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 환경을 전환의 허락으로 사용하지 않고 당신의 진동을 다음에 올 것을 결정하는 원인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미시적인 순간에서 시작된다. 오래된 신호 생각 감정 자세를 포착하고 멈춘다. 호흡한다. 묻는다. 이것은 이미 가진 사람의 진동인가 아니라면 판단하지 않는다. 재조율한다. 다시 선택한다. 이것이 진동의 훈련이다. 경직이 아니라 귀환이다. 당신은 다시 그리고 또다시 당신이 헌신한 상태로 돌아간다. 매번의 귀환이 당신의 정체성을 재배선한다. 이때 당신은 자기장을 가지게 된다. 끌어당기려 애써서가 아니라 더 이상 밀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자세를 관찰하라. 몸은 움츠러져 있는가 아니면 열려 있는가? 호흡은 얕은가 깊은가? 말은 부족함을 확언하는가? 정렬을 확인하는가? 이미 가진 당신의 버전은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생각하며 다르게 듣는다. 노력으로가 아니라 체화로. 그들은 외부 세계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내면의 세계를 이미 현실인 것처럼 산다. 그리고 바로 그때 외부가 변화하기 시작한다.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드디어 그것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이것을 현실로 만들자. 댓글을 달아라. 습관으로도 알고리즘 요령으로도 말고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의 선언으로 나는 이미 가졌다 라고 댓글을 달아라. 그 말을 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느껴보라. 손가락이 그 주파수를 전달하도록 하라. 필드가 그 신호를 듣도록 하라. 나는 이미 가졌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이것은 붕괴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순간, 내면이 외면이 되는 순간, 타임라인이 결정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다른 이들이 당신의 댓글을 읽을 때 그들도 그것을 느낀다. 우리는 단순히 영상의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다. 집단 필드를 보정하고 정렬의 소용돌이를 만들며 수용성의 공명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역설이다. 나는 이미 가졌다를 체화할수록 덜 쫓게 된다. 덜 쫓을수록 더 많이 자연스럽고 수월하고 일관되게 찾아온다. 이제 필드는 모순을 듣지 않는다. 명료함을 듣는다. 그리고 필드는 모든 지적 시스템처럼 명료함에 반응한다. 그러니 이것을 당신의 새로운 기준선으로 삼아라. 이제 더 이상 매니페스트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더 이상 도달하려 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부족함을 강화하는 것을 멈췄다. 존재의 증거가 되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전환이 작동하고 있다는 징표들을 탐구할 것이다.
에너지적 확인 동시성 미묘한 변화들. 그것들이 필드가 정렬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현실이 재조직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받고 있다. 더 이상 쫓지 않고 맞춰진 것이다. 주파수를 부족함에서 체화로 옮겼다. 이제 필드는 즉각적이지는 않더라도 분명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이 놓치는 언어로 말한다. 에너지 타이밍, 평범한 것들의 미묘한 재배치. 그러나 정렬된 자들에게는 그 신호는 크고 분명하다. 그것은 속삭인다. 너는 더 이상 원하는 진동에 있지 않다. 존재로부터 받고 있다. 첫 번째 징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느껴지는 것이다. 기묘한 평온이 당신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온다. 무감각하지도 수동적이지도 않다. 단지 뿔이 내려져 있다. 내적 소음이 조용해진다. 환경에서 증거를 찾는 일을 멈춘다. 삶에게 결과를 요구하려 애쓰지 않는다. 왜? 당신의 신경계가 마침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기 때문이다. 그것은 강력하다. 신호가 안정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일관성은 매니페스테이션이 형태로 붕괴되고 있다는 첫 번째 지표다. 이후 동시성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극적인 불꽃놀이처럼이 아니라 부드러운 신호처럼 누군가를 떠올리면 그들이 메시지를 보낸다. 원하는 것을 말하면 관련된 기회가 나타난다. 통제를 내려놓으면 몇 달 동안 놓치고 있던 통찰을 받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조화다. 필드가 당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 주위로 스스로를 맞추는 것이다. 또 다른 징표 저항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피하던 대화가 갑자기 쉬워지고 무겁던 문제가 갑자기 풀린다. 환경이 급격히 변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의 관계가 변했다. 그것이 바로 필드가 당신의 일관성에 반응하여 재조직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에 반하는 진동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고 과거에 얽히지 않는다. 지금이 더 충만하게 느껴진다. 산만하지 않고 현존한다. 그리고 현존은 이미 가졌다라는 주파수의 서명이다. 그것은 투사 속에 살지 않는다. 경험 속에 산다. 이것이 많은 이들이 양자 매니페스테이션에서 놓치는 것이다. 그것은 항상 외부의 변화로 시작하지 않는다. 느끼는 것 속에서만 알 수 있는 미묘한 에너지적 재배선으로 시작한다. 또한 결정을 다르게 내리기 시작한다. 두려움이나 압박이 아닌 공명으로부터. 새로운 타임라인에 맞는 것에는 예스를 옛, 타임라인을 강화하는 것에는 노를 말한다. 매 정렬된 선택이 이미 받은 당신의 버전을 고정한다. 이것이 관성을 만든다. 이것이 모든 것이 흐르기 시작하는 클릭 순간을 만든다.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당신의 새로운 신호를 반영한다. 이유는 모르지만 무언가를 느낀다. 그것이 바로 필드가 일관성을 반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 새로운 관찰자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또한 당신은 있는 그대로와 다투지 않는다. 설령 일이 지연된 것처럼 보여도 휘말리지 않는다. 패닉에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깊이 이미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그리고 그 신뢰는 더 많은 신뢰, 더 많은 흐름, 더 많은 수월함을 끌어당긴다. 여기 큰 징표가 있다. 감정적 분리. 무관심이 아니라 정렬이다. 집착하지 않는다. 과도하게 확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매니페스테이션을 늦은 소포처럼 추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을 가진 당신의 버전은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걱정을 멈출 때 타임라인은 더 빠르게 붕괴된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에너지가 깨끗해졌고
깨끗한 에너지는 효율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런 신호들을 설령 미묘하게라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안에 있다. 전환은 시작되었고 필드는 당신을 들었다. 당신이 말한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된 것 때문이었다.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이 여정을 하나의 전송으로 이 주파수를 당신의 필드에 강화하고 이 전환이 단순한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현실이 나오는 새로운 기본값이 되도록 하는 간단한 마무리 의식으로 봉인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의 매니페스테이션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새로운 신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강제로가 아니라 간절히 바래서가 아니라 이미 진실인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전환을 만들었다. 그것을 가진, 그것을 살고 그것이 된 당신의 버전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 기다리며 송신하며 수신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 주파수를 봉인하고 몸에 정착시킬 때다. 필드는 반복 공명 체화를 듣고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여정을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통합으로 마무리하자. 조용한 장소를 찾아라. 앉아라. 손을 가슴 위에 올려라. 호흡을 느리게 하라. 당신 아래의 땅을 느껴라. 그리고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당신의 버전을 마음에 떠올려라. 이미 받은 버전, 확신과 완성 평화를 발산하는 버전을. 완벽한 장면을 상상하려고 하지 말고 그 느낌에 맞춰라. 나는 이미 가졌다. 그 느낌이 가슴에서 올라오게 하라. 숨결 속에서 울리게 하라. 자세 속에 살게 하라. 의심이 올라오면 괜찮다. 그것을 향해 미소 지어라. 다시 호흡하라. 돌아와라. 왜냐하면 돌아옴이 바로 예술이기 때문이다. 돌아올 때마다 강화된다. 이제 부드럽게 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그 주파수를 담고 있는 문장을 말하라. 나는 이미 가졌다. 다시 말하라. 나는 이미 가졌다. 그 말이 당신의 전체 시스템을 통해 진동하게 하라. 세포를 알리게 하라. 필드로 파동을 퍼뜨리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만트라가 아니라 재프로그래밍 코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타임라인의 서명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강요할 것도 증명할 것도 남지 않는다. 당신은 더 이상 신호를 찾을 필요도 확인받을 필요도 없다. 당신이 바로 증거다. 당신이 바로 전환이다. 이것이 더 나은 삶을 희망하는 것과 하나를 선택하는 것의 차이다. 현실이 바뀌길 기다리는 것과 그것을 명령하는 주파수가 되는 것의 차이다. 그러니 이것을 당신의 하루, 당신의 선택, 당신의 호흡 속으로 가져가라. 한 번만 연습하지 말고 살아라. 당신이 말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신뢰하는 방식 속에 그것을 보여라. 당신의 삶이 바로 전송이 되게 하라. 당신의 에너지가 말보다 먼저 방에 들어가게 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다시 원함 속으로 미끄러진다고 느낄 때마다 당신은 단 한 번의 숨결로 돌아올 수 있다. 단 한 문장으로 기억할 수 있다. 나는 이미 가졌다. 이것을 당신의 보정점, 당신의 에너지적 집으로 삼아라. 그리고 이 필드, 이 주파수, 이 알무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여기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다. 이것은 공간이고 공명이자 새로운 타임라인을 함께 붕괴시키는 관찰자들의 공동체다. 이 여정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활성화했다면, 이 진동이 집처럼 느껴졌다면 구독하라. 정렬하라. 필드에 참여하라. 자주 돌아오라. 깊이 재프로그래밍하라. 왜냐하면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욕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호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의 신호는 이미 변했다.